공룡 스토리. 피부 부속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발톱, 뿔, 깃털 등 피부에서 유래한 구조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피부 부속기는 털, 깃털, 발톱, 뿔, 인갑 등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서 유래한 구조물들을 말해요. 화석으로 잘 보존되지는 않지만 공룡 연구에 있어서 골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늘과 인갑. 비늘과 인갑은 피부에서 유래한 구조물들이에요. 비늘은 물고기와 뱀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구조물이랍니다. 물고기의 비늘은 진피에서 유래한 뼈가 주 성분이고, 뱀과 도마뱀의 비늘은 표피에서 유래한 케라틴이 주 성분이에요. 이전 스토리에서 소개한 것처럼 악어와 공룡의 피부 돌기는 주로 진피에서 유래한 뼈 구조물로 인갑이라고 해요. 신생대 포유류 글립토도네 등껍질도 인갑의 일종이랍니다. 발톱. 발톱은 화석으로 거의 보존되지 않아요. 뼈가 아니라 케라틴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현생 호랑이의 골격 표본에서는 발톱을 볼 수 있지만 멸종된 검치 호랑이나 공룡 화석에서는 발톱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화석을 통해서 공룡도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공룡의 맨 끝 발가락 뼈 가운데에는 길게 홈이 나 있답니다. 이 홈은 발톱이 뼈에 단단히 붙어있던 자리예요. 발가락 뼈에는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줄들이 붙는 자리도 볼 수 있어요. 발톱은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육식동물의 날카롭게 휘어있는 발톱은 갈고리 발톱이라고 해요. 사람이나 침팬지의 납작한 발톱은 손톱이나 발톱이라고 하고, 말의 발톱은 발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독수리나 매의 발톱은 탈론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불러요. 발톱 밑에는 조갑하판이라는 성장판이 있는데, 이 조갑하판의 성장 속도에 따라 발톱 모양이 달라져요. 영장류의 조갑하판은 아주 작고,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납작한 형태를 하게 된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5개지만 공룡의 발가락은 이것보다 적은 경우가 흔해요. 학자들은 공룡 발가락이 처음에는 5개였지만 점차 숫자가 줄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말의 발굽처럼 아예 하나로 감소된 경우는 없답니다. 데이노니쿠스나 벨로키랍토르 같은 육식공룡의 두 번째 발톱은 아주 크고 날카로워요. 마치 낫처럼 생겼기 때문에 낫발톱이라고 불러요. 독수리 발톱처럼 먹잇감을 강하게 움켜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들은 발톱이 닳지 않도록 낫발톱을 들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요. 이들의 발자국 화석에는 2개의 발가락 흔적만 있는 경우가 흔하고 3개의 발자국 흔적이 남은 경우는 드물어요. 발톱이 땅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생 고양이과 동물의 발톱도 아주 비슷해요. 두 번째 발가락 뼈가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발톱을 말아서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발톱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늘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길이가 50c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앞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룡 발톱 중 가장 커요. 이들은 이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커다란 육식공룡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뿔. 뿔도 피부에서 유래한 구조물이에요. 척추동물 중에 포유류와 공룡만 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도마뱀도 뿔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뿔은 표피에서 유래한 비늘의 일종으로 진짜 뿔은 아니랍니다. 그럼 공룡의 뿔은 현생 포유류 중 어떤 동물과 가장 비슷할까요? 코뿔소 아닐까요? 골격을 살펴보면 공룡의 뿔은 뼈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코뿔소의 뿔 안에는 뼈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코뿔소가 아니라면 어떤 동물이 공룡과 가장 비슷할까요? 사슴의 뿔은 엔틀러라고 해요. 뿔의 중심부는 두개골에서 자라난 뼈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엔틀러는 번식기가 끝나면 두개골과의 연결 부위가 약해져서 떨어져 나가고 해마다 새로운 뿔이 자라난답니다. 공룡의 뿔과는 달라요. 그럼 기린의 뿔은 어떨까요? 기린도 뿔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뼈에서 자라난 끝이 뭉툭한 뼈 위를 피부가 덮고 있어요. 이들의 뼈와 피부는 평생 빠지지 않아요. 뿔이 뼈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공룡의 뿔이 피부로 덮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북미 지역에 서식하는 가지뿔 영양의 뿔은 뼈로 된 중심부 위를 피부가 덮고 있어요. 뼈는 평생 유지되고 피부는 해마다 새로 자라면서 점차 각질로 변해요. 앤틀러나 기린뿔보다는 조금 더 공룡에 가까워진 것 같네요. 소나 영양 등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뿔을 진각이라고 해요. 이들의 뿔은 가운데가 뼈로 되어 있고 그 위를 케라틴 성분의 각질이 덮고 있어요. 찾았어요. 공룡의 뿔이 이런 형태였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유타주에서 발견된 나수토케라톱스의 뿔은 소의 뿔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털과 깃털. 털과 깃털도 피부에서 유래한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깃털 공룡의 발견으로 공룡도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들의 깃털은 새의 깃털이나 포유류의 털과는 달라요. 다른 계통의 공룡에서도 깃털이 발견됐어요. 프시타코사우루스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 초기 형태의 뿔공룡이에요. 그런데 이 공룡의 꼬리 앞부분에서 털 같은 구조물이 발견됐어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깃털 공룡의 깃털과는 다른 구조물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룡이 새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포유류의 털보다는 새의 깃털에 관심이 많아요. 공룡의 깃털은 원시깃털이라고 하는데 이 원시깃털과 새 깃털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깃털은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하늘을 나는데 필요한 깃털이 있는가 하면 몸통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주는 깃털도 있어요. 솜털은 체온을 보호해요. 이외에도 눈썹이나 부리 주변에 있는 깃털들도 있답니다. 깃털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볼게요.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촉이라 하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기촉은 위로 올라가면서 단단한 깃줄기로 이어져요. 그리고 잎사귀 모양의 긴 날개는 귀까지와 새끼까지로 지지돼요. 학자들은 원시 깃털이 5단계를 거쳐 오늘날의 새 깃털로 변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속이 빈 가시 모양이었고 점차 나뉘면서 여러 가닥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깃줄기와 귀까지를 가지게 되었고 대칭 깃털을 거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대칭 깃털이 되었다는 가설이에요. 깃줄기를 중심으로 한 비대칭 깃털은 하늘을 날기 위해 매우 중요해요. 현생 조류의 날개 깃털뿐만 아니라 시조새의 날개 깃털도 비대칭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비대칭 깃털이 하늘을 나는 데 중요할까요? 대칭 깃털이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날개짓을 하면 공기 흐름이 위아래로 바뀌게 돼요. 아래쪽으로 날개짓하면 공기가 깃털을 위로 밀어 올려요. 각 깃털은 깃줄기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인접 깃털과 간격 없이 거의 평면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래서 공기가 깃털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통은 위로 뜨게 돼요. 반대로 날개를 들어 올릴 때는 깃털 윗면에 공기 압력이 가해져요. 그리고 각 깃털은 깃줄기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회전하면서 깃털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날개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답니다. 이처럼 비대칭 깃털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기 위한 형태랍니다. 이런 비대칭 깃털은 현생 조류 외에도 시조새와 미크로랍토르, 그리고 백악기에 나타난 원시 조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공룡 퀴즈. 다음 중 비대칭 깃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새의 날개 깃털, 2번 새의 꼬리 깃털, 3번 시조새의 날개 깃털, 4번 원시 조류의 날개 깃털. 정답은 현생 조류의 꼬리 깃털이에요. 원시 조류, 현생 조류, 그리고 시조새의 날개 깃털은 비대칭이에요. 새의 꼬리 깃털은 몸통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으로 대칭 형태랍니다. 이번 스토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